우리 손주 잘 크고 있지? 돌잔치 사진 봤어. 정말 예쁘더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왜 돌잔치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니? 네? 엄마가 우리 돌잔치에 오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엄마가 돌잔치 비용도 지원해주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호텔에서 할 거면 안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돌잔치 비용을 더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지. 참석하기 싫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랬어요. 엄마가 돌잔치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다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설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 어머니가 아들 부부와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정작 손주의 돌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연입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의 거짓말에 아들도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건데요. 사실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곤 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손주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손주라 더욱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내내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느라 저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보약도 먹이고 영양제도 사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하나 챙겨주었죠. 그러다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진통 중이었어요. 사돈댁도 오셔서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을 하기를 함께 기원했죠. 어머님, 너무 아파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괜찮아. 우리 며느리 곧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출산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2시간의 진통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수술 후 드디어 우리 손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모두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날 병원에서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말을 꺼내기 어려웠는지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괜찮아. 퇴원할 때 엄마가 낼게. 우리 귀한 손주 태어났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그 이후로도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조리원비, 돌봄 비용, 육아용품까지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며느리가 형편이 어렵다며 따로 연락와 계속 부탁했기 때문이죠. 사실 제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도와주자는 생각이었어요.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고생했으니 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출산으로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가져보지도 못했던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을 듣고 놀랐지만 그래도 첫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주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돌봄 이모님 연장하려 하는데 50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아기 옷이 너무 없어서 아기 옷 쇼핑 좀 같이 해주세요. 어머님, 아기 유모차가 비싸더라고요. 말이 좋아 부탁이지 거의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도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 넘더군요. 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조금씩 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 노후 대비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준비하는데 1,000만 원만 보태주세요. 호텔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3천만 원 넘게 지원했는데 또 1,000만 원이라니. 게다가 우리 형편의 호텔이라니. 더 이상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더는 힘들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잖니?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손주를 위한 돌잔치인데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으면 끝까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더는 어렵다.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호텔은 좀 과하지 않니?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기더니 아들도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읽고도 답이 없었죠. 아들아,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잘 지내니?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줄래?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프로필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손주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호텔 배경에서 아들 가족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 손주인데 사진으로 처음 돌잔치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제가 조부모 노릇을 못한 걸까요? 그저 경제적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돌잔치 사진을 본 후 저는 정말 많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지더군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행동하기로 했어요. 먼저 아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줄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미안하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시간 나면 연락할게요. 차가운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직접 찾아갈까?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너가 바쁘면 내가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잠깐이라도 만나자. 마침내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는 오지 마세요. 집 앞 카페에서 만납시다.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손주 선물도 준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챙겼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들 왔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네, 요즘 회사도 바쁘고 육아도 쉽지 않아서요. 그래도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지? 돌잔치 사진 봤어. 정말 예쁘더라.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왜 돌잔치에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니?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돌잔치에 오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엄마가 돌잔치 비용도 지원해주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호텔에 살 거면 안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지? 아들아, 엄마는 돌잔치 비용을 더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지. 참석하기 싫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랬어요. 엄마가 돌잔치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다고. 둘 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병원비, 조리원비, 돌봄 비용, 육아용품 등 3천만 원이 넘게 지원했단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엄마가요? 그래,
매달 며느리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보냈어. 며느리 명품 가방도 사줬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요? 그럼 너가 모르고 있었니?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와이프가 말하기를 엄마가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심지어 병원비도 친정에서 내주셨다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들아, 엄마가 증거를 보여줄게.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매달 송금한 내역, 선물 영수증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와이프는 자기 부모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손주에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고 화도 났어요. 돌잔치도 그래서 초대를 안 했던 거예요. 아들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와이프 말만 믿었네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나와요. 집 앞 카페로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 떨렸습니다. 내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설명해야 할 것 있지 않아? 아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 어머님이 우리에게 3천만 원 넘게 지원해 주신 거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통장 내역 다 있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번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넉넉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돈을 받아놓고 남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거짓말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도 됐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해줬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들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고 손주는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며 불안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으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자. 과거는 다 잊을게.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엄마를 오해했네요. 와이프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너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며느리하고만 연락한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 다음 주말 아들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반성한 모습이었고 손주는 제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사진 찍으러 가요. 이번에는 꼭 같이 가서 예쁜 가족 사진 찍어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되는 거지? 손주를 안고 있으니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는 깊을 수 있지만 진실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와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오해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연자분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을 겪으셨지만 결국 오해를 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찾게 되셨군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신 어머님의 용기가 결국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네요.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